네, 지난 시간 매출채권에 이어서 이번 시간 매출채권이 대손 처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7에서 82페이지까지고요. 출제 비율은 한 40% 정도,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잊을만 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 배웠던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그 정도에서 거기서 또 추가로 뭐 환입이라든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봐둬야 될 단원입니다. 자, 우선 교재 77페이지에 보면 자, 대손충당금 요 설정하는 거 여기까지는 2급에서 배운 내용이긴 합니다. 자, 대손충당금 설정 시 결산 수정 붕괴 전에 대손충당금 잔액, 대손상각비 추정액 요렇게 됐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결산 시 매출채권에 대하여 뭐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었죠. 100원을 설정하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40원 있어요. 추정액이 많습니다. 설정해야 될 금액이. 그럴 경우에 자, 나머지 모자라는 거 60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요렇게 우리가 분개를 했었죠. 자, 근데 이번엔 반대일 경우에 대손상각비 추정액 우리가 100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이번에는 110원이 있어요. 요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설정할 게 아니고 오히려 10원을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대손충당금을 줄여서 10원 차변으로 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손충당금 환입 10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은요. 요거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아까처럼 분개를 했다. 그러면 차변에 대손충당금 아까 10원 했죠. 자, 10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10만 원 이렇게 분개해서 엔터 치면요.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가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원래 정상적으로 대손상각비 하면 여기 대손상각비가 들어가는데 감가상각비처럼 근데 맨 밑에 보면 대손충당금 환입해서 자기가 알아서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딱 해줍니다.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은 마이너스로 처리가 자동으로 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이랑 계정 과목을 검색하면 다 뜨고요. 851번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밑에 대손충당금 환입은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가 됩니다. 분개만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분개만 하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하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매출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하면 이름이 똑같아지니까 앞에 기타의 대손상각비에서 요 세 글자를 추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개 입력할 때도 자,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설정할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요거 반드시 넣어주고 요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요 뒤에 이론 시험에 요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2급에 없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발생 분개할 때 요거는 뭐 2급에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대손 발생 회수불능 대손이 생겼어요. 2급에서 요거 나오죠. 대손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생겼어요. 대손 충당금은 60원밖에 없다. 그러면 자,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게 외상매출금이죠. 100원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60원 먼저 쓰고 일종의 비상금으로 자, 엄마한테 10만 원 용돈 받았어. 근데 이건 비상시에 써야지 그러고 따로 모아놓은 비상금이에요. 근데 일이 터졌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은 못하고 이거 비상금으로 써야 돼. 그러면 일단 비상금 썼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건 엄마한테 가서 잔소리 듣고 40원만 주세요. 그래야 되겠지. 자, 이렇게 처리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반대로 자, 이건 대손 발생액이 많을 때고 반대가 됐어요. 대손 발생액은 60원. 자, 대손충당금 100원 있어요. 비상금 충분해. 그럼 비상금 쓰는 거죠. 대손충당금 60원. 외상매출금 60원 못 받게 되고. 자, 이럴 때는 대손충당금만으로 해결이 될 때는 이렇게 분개를 해줬습니다. 2급에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처리했던 못 받게 돼서 대손 처리했는데 회수했어요. 가서 멱살을 잡건 아니면 뭐 재판에서 이겼건 자,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100원이고 대손 발생액이 150원이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요게 커요. 요 금액 그대로 할까요? 예, 그러면 덜 헷갈리니까. 자, 아까 요 경우 똑같은 거죠. 자, 대손 발생액 100원, 대손 충당금 비상금이 60원밖에 없어서 이렇게 아까 분개했는데 이거를 다 회수했어요. 현금 100원 들어왔어요. 100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요 60원, 40원 요거를 다시 없었던 일로 대손 충당금 60원, 대손 상각비 40원. 그냥 원위치 시켜주면 됩니다. 이거 퉁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외상값 수금한 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요 상황이 회수했어요. 그러면 자, 60원 대손 충당금 60원 요거 다시 원위치 시켜요. 그리고 현금 받아왔어요. 60원.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순서대로 한 3년에 걸쳐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예제 문제를 교재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걸 하나씩 순서대로 해서 흐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78페이지에 있는 예제 6번. 다음 거래자를 분개하시오. 1기 말 결산 시 매출채권 잔액 2천만 원에 대하여 1% 곱하기 0.01 하면 20만 원이라는 소리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비상금 20만 원 꼽을 쳐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죠. 자, 20만 원, 20만 원. 자, 다음 해가 됐습니다. 2기 중 주식회사 대우상사의 파산으로 1기 외상 매출금 12만 원이 회수 불능되다. 자, 그러면 12만 원이니까 대손 충당금은 20만 원 비상금 꼽을 쳐놓은 게 있어요.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차변으로 가서 대손 충당금 12만 원 쓰고요. 외상값은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12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기 말 결산시가 됐습니다. 매출 채권 잔액 3천만 원에 대해 1%. 자, 곱하기 0.01 하면 30만 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20만 원에서 아까 12만 원 쓰고 요거 빼면 얼마 남아요? 8만 원 남죠. 근데 이번에 30만 원 설정할 겁니다. 1%니까. 그러면 8만 원 빼고 나머지 22만 원만 보충해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액 보충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22만 원, 대손 충당금 22만 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건 요 8만 원 남은 거에 요거 더하면 현재는 30만 원 원래 설정하려고 하는 금액 딱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기로 넘어왔어요. 3기로 넘어와서 자, 3기 중 주식회사 울산 상사의 폐업으로 2기 외상 매출금 40만 원이 회수 불능되다. 근데 아까 대손 충당금 설정은 30만 원 했었죠. 모자라요. 그러면 자, 요거 차변에 분개된 거 시간 없으니까. 자, 차변에 대손 충당금 30만 원, 요 비상금 일단 다 쓰고요. 모자라는 거는 직접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대손 상각비 10만 원. 그리고 외상값 40만 원 못 받게 됐죠. 자, 그러다가 3기 중에 대손 처리했던 요 울산 상사 이 외상 매출금 중 20만 원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절반. 자, 그러면 현금 20만 원이 들어와요. 자, 문제는 대변입니다. 이 중에 이건 30만 원, 이건 10만 원인데 이거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어느 걸 먼저 할 거냐 이 말이죠. 비용을 먼저 합니다. 대손 상각비를 먼저 요거를 해줘요. 대손 상각비 10만 원 해주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그때 가서야 대손 충당금 10만 원을 원위치 시켜줍니다. 충당금 10만 원. 대손 충당금이 먼저가 아니고 대손 상각비가 먼저. 자, 그래서 깨끗하게 자 필기된 거. 차변에 현금 20, 대변에 대손 상각비 먼저, 그 다음 나머지는 대손 충당금을 원위치 시킨다. 자, 요거 순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78페이지에 있는 확인학습 이론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매출채권이란 영업활동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금액 외상매출금과 받을럼 맞죠?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은 금방 내가 말했죠.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매출채권이 아니고 매입 채무에 대한 설명이죠. 자, 엉뚱한 거 갖다 놨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3번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자산평가를 적정하게 한다. 순실현 가능 가치다 하는 거는 매출액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예상 판매가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순수한 뭐예요? 순수한 매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수한 매출액에서 평가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1%면 1%, 2%면 2% 우리가 수긍이 안 될 것 같아. 과거의 통상 경험으로 따져보면 나오죠, 항상. 뭐 100장 받으면 뭐 한 장 정도 못 받게 굳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실현 가능한 금액, 그 차감한 값에서 대손율 곱해가지고 평가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대손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대손 예상인 만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실제로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한다. 자, 아까 우리 앞에서 분개했던 거 있죠? 실제 못 받게 되면 대손충당금 비상금 쓰듯이 썼죠. 자,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당연히 되죠. 받으러도 되고요. 미수금은 기타 채권,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합니다. 이것도. 근데 가수금, 뭐예요? 임시로 받은 돈. 통장에 돈을 보내왔는데 모르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마 보낸 사람이 회사 이름으로 보내야 되는데 자기 본인 개인 이름을 실수로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일단 돈은 들어온 거 받아는 놔야죠. 근데 요 성격이 가수금 성격은 뭐냐면 부채의 성격입니다.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 받을 때 선수금. 돈 먼저 받았으면 물건을 보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부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풀이해 보면 가수금은 채무인 부채 개정 과목이라고 제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부채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에요.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못 받을 것 같아서 미리 설정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실무시험 문제. 79페이지에 요거 한번 분개 두 문제인데 같이 해보고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와가지고요. 자, 1번 문제. 10월 20일 주식회사 희망의 외상매출금 300만 원이 대손처리 요건에 충족되어 당일 대손처리하기로 하였다. 못 받게 되는 걸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단 10월 20일 현재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잔액은 160만 원. 근데 못 받게 된 게 얼마예요? 300만 원. 모자라죠. 비상금으로는 안 돼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우선 외상매출금 없어집니다. 자산 감소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희망. 자, 요 거래처는 백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연습으로 하는 거니까 신규 거래처 등록해서 사용하겠고요. 자, 대손충당금 160만 원 먼저 씁니다. 대손충당금 16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대손 상각비 14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이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코드 바로 다음 번호 109번을 쓰고요. 이거는 판매비 관리비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입력은 좀 이따 같이 할게요. 자, 그 다음 아주 특이한 문제입니다. 2번 문제. 10월 24일 전년도에 주식회사 금산이 파산하여 외상매출금 6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을 뒤늦게 올해야 알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이거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된 거 아까 1번처럼 분개를 했어야 하는데 작년 장부는 이미 마감이 돼버린 상황에서 올해 확인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중대해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다 고쳐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원래 그냥 비용으로 넣자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단서 조항을 보면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전기분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그러면 당기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하다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의해서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을 해야 되고요. 자, 이따 이거는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계정 과목을 뭘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선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 600만 원. 요거까지는 뭐 변동이 없어요. 평상시 하는 대로 거래처는 주식회사 금산. 자, 차변에 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사학비 쓰지 못합니다. 왜? 작년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자, 차변에 전기 오류, 말이 참 어렵죠? 수정, 손실. 이거 딸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전기 오류, 요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계정 과목 검색하면 딱 보일 거예요. 자, 금액 600만 원. 요거 직접 입력하면서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은 전년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 손실 항목을 계산하는 계정 과목인데,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영업외 비용 항목 중에 여기 맨 밑에서 두 번째 962번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있습니다. 중대하지 않을 때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중대하다. 그러면 400몇 번인가 300몇 번 있어요. 그건 아예 재무상태표 작년도 이익잉여금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따 검색하면 두 가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당기분 영업의 비용인 962번을 쓸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800번대죠. 영업의 비용은 그 다음 100번 더 추가해서 900번대를 씁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분개는 했고요. 자, 두 가지 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자, 여기 회사는 주식회사 가은, 지난번에 우리 연습했던,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자, 날짜 1번 문제부터 10월 20일, 10월 20일, 자, 차변, 대손충당금 대손충해서 보면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109번 있습니다. 암기하지 않아도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 자, 외상매출금 109번. 자, 금액은 얼마예요? 160만 원, 1600 플러스 키. 자, 또 차변 대손상각비, 대손상 치면 예, 대손상각비 835번. 자, 140만 원이었죠? 1400 플러스 키. 자, 그다음 대변 외상매출금 108번입니다.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주식회사 희망. F2 키를 누르고 F3 한 번 더 눌러서 자, 거래처 코드 그냥 있는 거 쓰고요. 자, 주식회사 희망, 예, 그냥 연습용으로 쓰는 겁니다. 자, 확인 탭키 누르고 대변의 금액은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00만 원. 자, 이번엔 10월 24일. 10월 24일 차변 전기 오류, 전기 5까지 쳐서 엔터 치면 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371번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962번. 어느 거 쓰라 그랬죠, 제가? 371?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962번. 자, 금액이 중대하지 않아서 단기 비용으로 그냥 넣는다 이 말입니다. 자, 확인. 자, 그리고 금액은 차변에 600만 원, 6 플러스 키 2번.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번이죠? 예. 거래처, 자, 어디에요? 주식회사 금산. F2, F3, 엔터. 주식회사 금산. 엔터, 탭키. 예,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빡빡할 겁니다. 2급에 비해서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80페이지에 있는 이론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식회사 한강은 기말에 외상매출금 2천만 원에 대해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 한다. 곱하기 하면 얼마야? 20만 원이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보충적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기말에 추가로 계상되어야 할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기초의 대손 충당금 10만 원이 있었는데 상황 1, 2월 달에 전기 매출 채권 중 1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까먹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2월 달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이 다시 회수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원이치. 대손 충당금 잔액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설정할 건데 10만 원 있으니까 보충법 추가로 얼마? 10만 원만 설정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함정에 빠지도록 기다려 놓은 문제예요. 대손 충당금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결산일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5천만 원이며 이에 대한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 있고 당기에 대손이 실제 발생한 금액은 5만 원. 그러면 현재 잔액 5만 원 남았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기말이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출채권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자, 우선 매출채권 잔액은 5천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손 충당금 설정한 거 빼고 넘어가야죠. 자, 근데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어요. 얼마 설정했냐면 1%. 5천만 원에 1%. 그러면 곱하기 0.01. 50만 원입니다. 설정할 금액. 근데 5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45만 원만 설정하니까 여기 와서 45만 원 빼고 나머지 딱 하는 순간에 심사위원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자, 보충법을 한다 그랬죠? 그럼 45만 원 설정하는 거 맞아요? 설정하고 나면 총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예요? 아까 5만 원 남은 거에 요거 더하면 50만 원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 밑에 대손 충당금은 새로 설정한 대손 사업비가 아니고 대손 충당금은 새로 설정한 45만 원만 하는 게 아니고 잔액 남은 거 5만 원까지 해서 50만 원이 남은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빼면 오른쪽에 얘는 평가 계정이라 그래요. 부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얘 5천만 원 이거 뻥이야. 나 빼고 계산해야 돼. 그래서 50만 원 빼면 얼마예요? 4,950만 원이 장부상 매출채권 장부상 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 아차하면 실수 많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형태 문제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주식회사 서울은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입니다. 매출채권이 아니고 미수금이에요. 기말 잔액 4,500만 원에 대하여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한다. 기초 대손 충당금 40만 원이 있었고 당기 중 32만 원은 대손이 발생되었다면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40만 원에서 32만 원 빼면 8만 원 남았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 자, 보충법에 의하여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분계로 오른 것. 그러면 미수금 기말 잔액 4,500만 원에 대하여 2%니까 얼마예요? 90만 원이죠. 마이너스 8만 원 빼면 82만 원만 보충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조심해야 될 거. 매출채권이 아니에요. 기타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기타의 대손 삼각비 차변. 그 다음 금액은 82만 원. 90만 원이 아니고 잔액 남은 거 8만 원 빼야죠. 그래서 82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은 똑같습니다. 82만 원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교재에 보면 정답 및 풀이에 보면 요거 자세히 설명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이 거래에 대한 분계로 맞는 것. 8월 31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회수 불능이 되다. 자, 단 8월 30일 이전에 설정된 대손 충당금 잔액은 4만 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만 원은 직접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비상금이 4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4만 원, 나머지 대손 사업비 6만 원. 여기 있죠.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거는 다 똑같은데 이건 달라요. 대손 충당금이 4만 원이고 대손 사업비가 6만 원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고요. 자, 5번. 자, 이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산 시 대손 충당금을 과소 설정하였다. 정상적으로 설정한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자, 요거 예를 들어서 1번. 자, 차변에 대손 사각비 과소 설정했다라는 게 뭐냐면 100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대손 사각비 60원을 설정해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당기순이익 자본 어떻게 되느냐 한 말입니다. 자, 비용이 발생, 판매비와 관리비 100원 해야 될 건데 60원 했다 하는 거는 40원을 적게 했다는 소리죠. 비용을 적게 했다는 겁니다. 비용이 적어지면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뭐요? 순이익은 40원 많아져요. 돈을 적게 쓰면 돈이 남죠. 이익은 많아져요. 이익이 많아지면 자본도 많아집니다. 얘는 쌍둥이처럼 붙어 다녀요. 자, 그러면 순이익이 많아진다, 당기순이익이 많아진다. 예, 1번 정답 되고요. 자본도 많아진다 그랬죠. 과소 이거 틀렸고, 당기순이익 적어진다 틀렸고, 자산 상관없습니다. 자산은.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생각을 잘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중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으로 적합한 것, 매출채권이라 채권. 자, 잘 봐요. 부채죠. 부채. 미수금만 기타 채권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은 결산 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 예의다.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요거 아주 기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잘 보셔야 돼요.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다 만 원씩 있어요.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여기 다 따로따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대손율은 1% 설정할 거예요. 10만 원에 1%면 얼마예요? 1,000원이죠. 곱하기 0.01이에요. 1,000원 하는데 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럼 9,000원 아까 많을 때 어떻게 환입시킨다 그랬죠. 대손 충당금 환입 9,000원 맞고요. 100만 원입니다. 1%면 만 원이에요. 충당금 만 원, 비상금 있어요. 더 꼽쳐놓을 이유가 없어요. 회계처리 없으면 맞습니다. 자, 이번에 1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1,000원입니다. 1%니까. 그럼 1,000원만 더 설정하면 돼요. 차변의 대손사각비 1,0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0원. 이것도 맞습니다. 자, 똑같은 110만 원인데 기타의 대손사각비 1,000원, 매출 채권에 대한다 그랬잖아요. 채권이면 얘가 맞아요. 근데 매출 채권이니까 얘가 맞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매출 채권에 대한 거니까 기타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자, 그 다음 8번 문제. 주식회사 성원은 채권 잔액이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음 자료에서 2008년 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인가? 자, 매출 채권 잔액 2억 원입니다. 곱하기 0.02예요. 2%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400만 원. 제가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를 잘못해서 400만 원 설정할 건데 대손 충당금 잔액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만 보충해 주면 되죠. 자, 2018년 12월 30일인데 그 전 1월 달에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5월 달에 대손 발생 30만 원 해서 요거 빼면 얼마? 7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요 70만 원을 빼요. 빼고 나머지만 보충해 주면 됩니다. 얼마? 330만 원. 4번이 정답이죠. 간단히 나오죠. 자,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이번에 9번 문제. 자,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꾸 말을 버벅거리네.
자, 외상매출금 당연히 매출채권 받으러 오면 되죠. 대여금, 기타 채권 이것도 돼요. 선수금은 뭐예요? 계약금 받은 거. 아까 가수금처럼 얘네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론은 끝났고요. 자, 이제 82페이지 실무시험 분계 7개인데 이거 한번 다 해서 한꺼번에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자, 1번 8월 23일 당사의 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안성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음에 따라 안성실 씨가 운영하던 이화 상사의 외상매출금 66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일자로 대손 처리했다. 자, 근데 대손 충당금 잔액은 425만 원. 모자랐죠? 비상금이. 자, 어쨌거나 외상매출금 자, 못 받게 됐습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 660만 원. 자, 이 중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 먼저 씁니다. 대손 충당금 자, 42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대손 상각비. 자, 나머지가 얼마예요? 예, 235만 원. 235만 원. 자, 요거 입력은 좀 이따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아, 요거 거래처 적어야 돼요. 아까 어디였어요? 예, 이화 상사입니다. 이화.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때 적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아차하면 거래처 입력 빼버립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7월 5일 지난해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과 상계 처리한 외상매출금 45만 원 현금으로 회수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뭐 대손세금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러면 현금 들어왔어요. 차변에 현금. 금액 45만 원. 근데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손 충당금 원위치 시키면 돼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없었던 일 되는 거죠. 대손 충당금은 45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10월 5일 기름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은 28만 원. 모자라죠. 대손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자, 그러면 일단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된 거 대변. 외상매출금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먼저 사용합니다. 대손 충당금 28만 원. 나머지는 직접 예, 대손 상각비. 자, 얼마예요? 나머지가 3번 문제. 예, 72만 원. 예. 요거하고 거래처 입력해야죠. 기름 상사. 예, 요거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7월 4일 평화상사의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이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 요건이 충족되어서 당사는 이를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 1,600만 원이며 이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하시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까처럼 대변의 외상매출금 2천만 원. 거래처 평화상사. 그리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1,600, 나머지 400만 원은 그렇죠. 대손 상각비.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중복되는 문제니까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7월 30일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60만 원을 회수하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거 아까 나왔었죠. 현금으로 들어온 것처럼. 차변에 당좌예금 60만 원, 대변에 뭘로?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다. 그럼 대손 충당금 원이지. 대변에 대손 충당금 예, 60만 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따 입력하고요. 아까 5번, 6번이었나? 예, 이번에 6번입니다. 10월 12일 매출처 주식회사 지우에 대한 외상매출금 3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전액 대손 처리하였다. 10월 10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15만 원이다. 모자라죠?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15만 원, 대손 상각비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15만 원의 거래처 주식회사 지후.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비슷한 문제들 반복되니까 제가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7월 10일 지난달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과 상계 처리했던 우리 하이마트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43만 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똑같아요. 보통예금 43만 원. 대변에 뭘로?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죠. 대손 충당금 43만 원.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자,
한번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문제. 자, 다시 일반전표 입력 가서 1번부터 날짜 8월 23일입니다. 0823 차변에. 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다 싶으면 여기서 종료하시고 그리고 다음 강의 보시면 됩니다. 자, 대손충당금 이렇게 치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죠. 맨 위에 있는 거 109번. 자, 엔터 치고요. 차변에 425만원 4250 플러스 키. 그 다음에 또 차변. 자, 대손상학비. 예. 자, 235만원 2350 플러스 키. 그리고 이거 다시 대변. 자, 대변의 외상매출금 108번입니다. 거래처는 입력해야 됩니다. F2, F3, 엔터, 이화상사. 자, 엔터, 탭키 치면 바로 넘어갑니다. 자, 660만원 자동으로 생겼고요. 자, 그 다음 날짜 7월 5일입니다. 2번 문제 0705. 자, 3번. 차변 현금 101번이죠. 예. 차변에 45만원 450 플러스 키. 그 다음 대변. 자, 대손충당금입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니까 109번. 예. 엔터 치면 자, 자동으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10월 5일. 10월 05. 차변. 자, 차변의 대손충당금 109번입니다. 검색하면 다 나타나죠. 차변에 28만원 280 플러스 키. 또 차변 대손상각비 대손상학비. 자, 72만원 720 플러스 키. 자, 그리고 대변 외상매출금 108번이고요. 거래처 기름상사. 자, 신규 등록하겠습니다. 기름상사. 예, 탭키 누르고요. 자, 대변에 100만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7월 4일입니다. 7월 0704. 자, 차변에 대손충당금 마찬가지 109번입니다. 자, 차변에 1600만원 16 플러스 키 2번. 또 차변에 대손상까지 치고요. 대손상학비. 자, 나머지 400만원 4 플러스 키 2번. 자, 그 다음 대변 외상매출금 108번이고요. 거래처 F2, F3, 엔터, 평화상사. 자, 그리고 탭키 눌러서 2천만원 자동으로 입력됐습니다. 자, 이번엔 5번 문제 7월 30일입니다. 자, 차변에 당조예금 몇 번이죠? 102번. 자, 차변에 60만원 600 플러스 키고요. 자, 그 다음 대변. 자, 대손충당금입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109번입니다. 자, 해서 60만원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자, 됐고요. 6번 10월 12일 차변에 대손충당금 109번이고요. 자, 금액 15만원 150 플러스 키.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3번 차변에 대손상 835번. 자, 금액 15만원 150 플러스 키. 자, 그 다음 대변 외상매출금 108번이고요. 거래처 주식회사 지후 엔터 쳐서 주식회사 지후 엔터 탭키 누르고 30만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7번 7월 12일입니다. 0712. 자,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이죠. 103. 차변에 43만원 430 플러스 키. 그 다음 대변 대손충당금 109번이죠. 예, 그러면 43만원 금액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정 문제까지 다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 요 밑에 보면 유튜브 요 클릭해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강의가 싫으시면 안 눌러도 됩니다. 자,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기타 채권, 매출 채권 외에 나머지 뭐 미수금이라든가 대여금이라든가 이러한 기타 채권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